법이나 아니면 논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약자의 무기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요가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까지도 요가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생활할 때 좀 멘탈이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나. 언젠가는 역사책을 하나 내보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2015년에 이제 처음 변호사를 했으니까 올해 벌써 12년 차 변호사가 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잘 믿기지 않는데 저는 변호사 한 기간 동안 가장 긴 기간은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작년에 국정원을 퇴직을 하고 작년 가을경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개업 변호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는 법률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두꺼운 법전 이런 것만 생각나고 저걸 다 외워야 되나? 다 암기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이 들었는데 당연히 변호사가 될 생각도 전혀 없이 살아왔습니다. 법률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6년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군대에서 부당하게 영창을 가는 일이 생겼었어요. 여러 명이 조사를 받고 그런 일이었는데 그 친구만 억울하게 영창을 가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법률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법이나 아니면 논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약자의 무기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자는 권위나 힘으로 찍어 누르는데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논리나 명백한 법률상 근거를 갖춰서 대항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법률에 관심을 가지고 법학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제가 원래는 전공이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제대를 하고 2008년에 다 수강 신청을 법학과 수업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봤는데 생각보다는 재밌더라고요. 그 전에는 무조건 다 그 두꺼운 법전을 암기만 해야 된다는 그런 학문으로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진 않고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거나 수학적인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것도 만나서 생각보다 재미있고 또 흥미도 있어서 법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2009년에 로스쿨도 도입이 되는 시기였는데 로스쿨을 가야 되나 아니면 사법시험을 준비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저는 로스쿨을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로스쿨을 가려면 학점도 좋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스펙도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로스쿨을 가기보다는 군대를 막 또 제대하기도 했으니까 그 기운을 몰아붙여서 사법시험까지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 준비는 엉덩이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신경 써야 될 가정사가 생긴다라던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라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힘들었던 기간은 2번은 떨어지고 3번째 붙었으니까 그 기다리는 그런 초조한 기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째 2차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는 제시라고 하는데 제시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보통 다 붙으려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때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든지를 조금 묘사를 해보면 실현을 당한 거랑도 비슷해요. 내가 굉장히 원하고 집착하고 바라던 것에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지 근데 실현 당한 거 한 곱하기 100 정도 되는 강도로 엄청 힘든 마음이 몰아붙였고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 내가 이상해질 수도 있겠거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제가 운동도 해보고 명상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명상도 그때부터 조금씩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3번째로 시험을 볼 때는 좀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시험에 임하니까 2012년에 결과적으로는 3번째 본 그 2차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그 해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있었던 일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6월에 2차 시험을 보면 2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10월에 나는데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땅끝마을 해남에 있는 대흥사라는 절에 혼자 템플스테이를 갔어요. 거기 템플스테이에서 어떤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 스님이 저를 잘 봐주셔서
연락처도 교환을 하고 달마 그림 같은 것도 직접 그리셔가지고 저한테 선물도 해주시고,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도 제 결혼식에 그 스님이 주례도 봐주셨습니다. 그 스님이 이제 명상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그곳들에 가서 명상을 배웠었고, 희귀하게 느꼈던 점이 명상을 하시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요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요가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 요가도 해봤는데 요가가 저랑 굉장히 잘 맞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서 지금까지도 요가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선변호 사법연수생 때 실무 수습을 하는데 보통 국선변호 2건만 하면 돼요, 연수생 1명당. 근데 저는 저를 지도해 주셨던 판사님한테 국선변호 좀 많이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0건 정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국선변호 사건을 맡아서 엄청 바빴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인데 특수절도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공동으로 자동차를 훔쳐서 번호판을 떼서 대포차로 팔아넘기고 약간 그런 사안이었는데, 2명이 같이 기소가 돼서 저는 이제 그 중에 1명의 변호를 맡았는데, 당연히 저는 제가 맡은 제 의뢰인이자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분의 주장에 따라서 변론을 하고 피고인 신문을 했어요. 취지는 우리 피고인은 상대 피고인이 거의 시키는 대로 했고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다, 그런 취지로 변론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엄청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격앙돼가지고 막 저를 에워싸고 막 때릴 듯이 달려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맡은 의뢰인이자 피고인을 변론한다라고는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상대 피고인이 주범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범행을 주도했다라는 취지였는데, 그 상대 피고인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그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자신들의 그 아들을 엄청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온갖 비난을 하고 책임을 돌리는 그런 변론을 제가 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감정을 분출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되게 굉장히 경황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때 이제 판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법대 뒤에는 이제 판사님들이 다니는 통로가 따로 있는데 거기로 나가라고 하셔서 나갔거든요. 안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기다려서 아마 폭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법정 안에서 그분들이 실제로 폭행을 했다면은 가족분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마무리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후회가 좀 남아요. 그분들은 저한테 그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말 몇 마디 들어드렸으면 만약에 설령 한두 대 맞았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법정이나 법률적인 절차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여러 부분들이 있고, 내가 그거를 다 헤아릴 수는 없더라도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하면서 살게 됐던 것 같아요. 타인의 칭찬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너무 칭찬에 심취하면은 오히려 칭찬 받으려고 사는 삶을 살거나 너무 타인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서 진짜 내 모습은 어떤 건지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나가면, 타인의 비난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는 비난은 별 생각 없이 누군가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잘못된 뭔가 오해나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존중해야 될 비난이라면은 나를 진짜 위하는 마음에서 누군가 해주는 말일 것 같고, 이런 게 조직 생활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해보면 사실 조금 칭찬받으면은 엄청 그날 막 기분이 좋고, 근데 누가 나를 막 욕한다라는 말을 직접 듣지 않고 건네서만 들어도 엄청 기분이 안 좋은 게 보통인데, 저도 어쨌든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직 생활할 때 좀 멘탈이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나.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동료들한테 조언자 역할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문학에서는 은희경 작가님, 양귀자 작가님, 신경숙 작가님도 좋아하고, 박민규 작가님, 그리고 김혜란 작가님, 한국 작가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되게 부끄럽기는 한데 역사 전문가는 아닌데 역사책을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뜨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역사책을 하나 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니체를 특히 좋아해서 니체에 관해서 만약에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는 너무 두렵고 그래서 시작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이제 큰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망쳐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촬영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얘기가
얘기가 재밌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영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법률 얘기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요가 얘기나 책 얘기, 철학 얘기, 역사 얘기 이런 것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